여기 이제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나오는데 모조리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야. 이거 상제 관계라고 하는 건데 참 삼각함수는 원래가 외울 게 많아. 공식도 많고 익힐 것도 많고. 자, 상제 관계라는 건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자,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모든 증명은 정의대로 증명이 돼. 정의대로. 봐봐. 원래 탄젠트의 정의가 뭐였어?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였지.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 그러면 분모분자를 이걸 코사인 사인으로 전환하려면 코사인의 정의는 뭔데? r분의 x지?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지. 그걸 안 외우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분자를 r로 나누면 되지. 반지름으로. r분의 x분의 r분의 y. 이렇게 해서 변형해주면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 r분의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증명되지. 세 개 사이의 관계이다. 자, 아까 상제관계라는 거는 세 삼각비 사이의 관계야. 제곱관계는 몇 개 사이의 관계야? 두 삼각비 사이의 관계야. 두 개. 삼각비가 두 개 들어있잖아. 두 개. 응? 자, 첫 번째 거는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1이다. 원래 삼각비가 정의될 때, 삼각함수가 정의될 때 반지름이 아닌 원에서 끝점의 좌표가 xy였을 때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다. 모든 게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삼각함수에서 거듭 제곱 쓸 때는 왜 사이에 쓸까? 뒤에다가 안 쓰고. 응? 사이에 쓰는 이유가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각이 세타 제곱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 각이 세타 제곱인 건지 뭐 각에다가 x제곱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분간이 안 되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각이 아니라는 거 쓰려면 또 제곱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렇게 쓰기 번거로우니까 많이 쓰이니까 사이에 쓰기로 한 거지. 거듭 제곱을 사이에 쓴다.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야. 사인 세타가 뭔데?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r제곱으로 통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됐지? 그러면 x, y가 원주상의 점이니까 x, y가 원주상의 점이지? 그럼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지? 그래서 분모분자가 같으니까 1이다. 이렇게. 두 번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이거는 1 플러스 탄젠트라는 것이 x분의 y야. x분의 y. 그러면 x제곱으로 통분해보면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지? 이건 x분의 r의 제곱이야. x제곱분의 r제곱. x분의 r의 제곱. 그러면 이번에는 r분의 x가 뭐였어? r분의 x가 코사인이었지? 그럼 x분의 r은 뭐야? 코사인의 역수지. 코사인의 역수가 뭐야? 시컨트지. 시컨트. 외워야 되지 공식을.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이다. 이렇게.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겠지? 증명 한번 해봐. 자, 세 번째는 음각공식이라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이 음각공식이나 여각공식은 교과서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둔 거예요. 워낙 많이 쓰여요 이게. 당연히 공식으로 외워야 돼. 음각공식 같은 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이나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렇게.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를 음각공식이라고 한다. 엄청 많이 쓰이는 거 이게. 자, 그러면 뭐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어.
삼각비 정의대로, 삼각함수 정의대로 설명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90도인 프라마이너 세타를 적용해도 되고. 이를 들어 이거 봐봐. 활용이 목적이지,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여기다가 90도인 프라마이너스 세타를 적용을 해보자. 90도인 프라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자, 이건 사인 90도 곱하기 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렇게. 0 같은 건 짝수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당연히. 0 같은 거는. 그럼 90도 곱하기 짝수라고 생각을 해서 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프라마이너스에 관계없이 세타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사분면? 4사분면이지? 거꾸로 들었지, 거꾸로. 세타만큼. 4사분면이면 사인이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플러스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였던 거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잖아? 탄젠트도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여기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네.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이 거꾸로 돌았어. 세타만큼 돌았지. 그러면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4사분면에서 요각이 세타니까 4사분면에서 X축에 붙어있는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 세타랑 절대값이 같다. 그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 자, 그래서 적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공식으로 확실하게 외우고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각 공식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90도인 프라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해도 가능하겠지. 그렇게도 가능한데 그냥 요거는 보통 삼각형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응? 이게 세타라고 치면 이게 세타라고 치면 이게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을 때 A, B, C에서 사인 세타는 C분의 B다. 근데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C분의 B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 통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여기다가도 90도인 프라마이너스 세타를 적용해도 되고. 근데 여각 공식도 원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당연히 외워야 돼. 공식으로. 자, 지금 공식은 바로 외워, 지금.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의 적용이 가능한가 봐보죠. 일단 여러분들이 탄젠트가 들어있을 때 잘 모를 때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돼.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야. 그럼 일단은 뭐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탄젠트가 들어있을 때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니네가 이제 그 평소에 풀 때 약식으로 C분해서 그렇게 막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쓸 때 좀 조심할 건 있긴 있어. S라고 쓰면 시컨트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런 거 써가지고 할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자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사인 세타. 맨 뒤에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앞에 걸 다시 한번 보면 얘를 통분하는 순간이 어떻게 돼? 코사인으로 통분해주면 얘랑 없어지겠지? 약분이 되겠지?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얘랑 없어지겠지? 그러면 앞에 게 어떻게 정리될까 한번 봐보자.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코사인끼리 없어지고 여기다 코사인이 곱해지겠지? 이쪽에 코사인이 곱해지면 사인 세타 자세히 한번 써줄게. 여기 지금 코사인 세타분의 여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통분이 됐을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돼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다. 내가 지금 자세히 쓰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자세히 쓰면 안 되겠지. 풀이를 줄여 써야지.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이제 딱 보면 사인 세타 관계 지워지겠지. 사인 세타 관계 지워지면 뭐가 남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남았지, 그죠?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사인분의 1.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정리해 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통분할 수 있다. 이 식을 정리하려면 통분해야지. 그러면 이쪽에는
이쪽에 뭐가 됐어? 정리 제대로 썼지. 어디 잘못 쓴 건 아니겠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쪽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약간 특이한 거네. 여기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풀이대로 풀어온 거야. 통분하고. 이렇게 풀어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걸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자, 여기 사인 제곱 세타가 있는데,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겠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이잖아. 1. 그러면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바로 썼어도 되기는 되는데, 여기서 바로 썼어도 되기는데, 요거를 사실은 풀을 좀 줄이려면, 근데 사인 제곱이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지,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알겠지? 이렇게 여기서 썼으면 분모랑 분자를 약분할 수 있었겠지. 그게 훨씬 더 풀이가 간단했네. 근데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 거고, 여기서 좀 지우고 여기 다시 쓰자. 이게 훨씬 간단하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쓸 생각이냐면, 분모에서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근데 분자를, 분자의 사인 제곱을 얘랑 약분하지 말고, 아까 우리 약분했잖아. 약분하지 말고 이렇게 변형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간단하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이거. 그럼 분자 쪽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나왔지, 이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인데. 그럼 얘랑 지워지잖아, 이게. 지워지는 순간에 사인 세타로 바로 통분되지. 뒤에 거를 고려하면 그렇게 변형해야 돼. 사인 세타. 약분한다고 지우지 말고. 분자는 뭐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뭐가 남아? 코사인 세타가 남았겠지. 그러면 결국은 사인분의 코사인만 남았지. 사인분의 코사인이 뭐야? 코탄젠트 세타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어서 상제관계 찾아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지. 그럼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그렇게. 근데 사실 코탄젠트나 이런 역수관계는 자주는 안 쓰여.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많이 쓰이는 거지. 이렇게 배정할 수 있다. 일단 앞쪽에 있는 식을 딱 보니까 뭔가 분모분자에서 공통인수가 보이나? 분모분자의 공통인수. 뭔가 생길 듯하지? 분모는 1 플러스 2사인 코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공식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분모를 이렇게 쓸 수 있나 봐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돼야 안 돼, 분모. 이렇게 되겠지. 이건 아주 자주 쓰이는 변형이야. 완전 제곱식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지. 그 다음에 2ab에서 2사인 코사인이 나온 거지. 중요하면 자주 쓰이는 변형이야. 그러면 분자만 봤을 때는 변형이 어떻게 할지 정리가 안 되지만 분모를 보니까 예측이 되지. 이제 분자에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야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자, 뒤에 거야 앞에 거를 고려한다면 뒤에 걸 자체로 볼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딱 보면 뒤에 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결국 이 식도 딱 보면 대략 보면 0이던가 뭐 근접한 수로 보이네. 한번 봐보자. 내가 이거를 그냥 저식을 쓰지 말고 앞에 거만 따로 변형해보자. 앞에 거만. 뭔가 뒤에 거를 고치려고 보니까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앞에 게 뒤에 거를 만들어주면 끝나니까. 앞에 거 봐보자. 자, 여기 지금 왜 그 모양이 착상이 되느냐면, 여기 남아있는 것이 요거 편의상 위치를 바꿔보자. 그냥 써도 잘못될 건 없지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얘는 한 차수가 약분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앞에 있는 식이 이거지? 앞에 있는 식이. 뒤에 거는 안 건드렸어. 앞에 거만. 요거 모양을 딱 보면 뭔가 뒤랑 연계가 돼 있는 것 같나? 똑같아 보이나? 잘 한번 쳐내봐. 분모분자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될 것 같지? 이 식의 분모분자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이거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1이지. 1이지. 그러니까 아직 공식이 외워지기 전엔 다 어려운 거야. 이거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야? 탄젠트지,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이것도 코사인으로 나누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이렇게 보이네. 모양이. 이렇게 바꿔보니까 앞에 거랑 같다는 거 할 수 있지? 그럼 답이 0이네요. 알겠죠? (5번) 보니까 지금 다 중요한 문제지 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사인과 코사인일 때 이때 기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일단 뭐가 떠올라? 근과 계수가 떠오르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k. 여기서 k를 구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뭐가 떠오를까 이거. 위아래 식을 연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립하면 좋을까? 딱 모양을 딱 보면 항상 사인 코사인의 관계에서는 제곱관계가 중요해요. 제곱관계. 위식을 딱 보면 아 이거 제곱해야지 그 착상이 딱 떠올라야 돼. 제곱해야지. 알겠지? 이걸 딱 제곱하면 뭐가 돼? 좌변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그렇게 나오겠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는 9분의 4 그렇게 되겠지. 그럼 다 끝났지 바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제곱하면. 알겠지?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3분의 k니까 3분의 k니까 그럼 다 나왔지 k가? 1 플러스 3분의 2k가 9분의 4니까 k를 구할 수 있다. 제곱한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하겠지?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고자 할 때 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걸 봐보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이거 했을 때 사인 세타라든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구하고자 하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 중원식이라 하면 공식을 정확히 써가지고 해야 되고 서술형이 아니면 약식풀이가 가능해. 자 근데 이런 건 그다지 서술형으로 낼 만한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약식풀이를 먼저 보여주면 이제 편법인 거지만 누구나 이렇게 써. 누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 한번 봐보죠. 삼각함수 중에서 어느 한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고자 할 때는 지금 세타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뭐 모르지 전혀. 둔각은 아니겠지만 세타가 예각인지 또는 사선면의 각일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특수각은 아니지. 특수각은 아니야.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는 게 편법이냐면 항상 절대값은 예각이라고 간주하고 구할 수가 있어. 절대값은. 부호는 별도로 정하고 절대값은 예각 간주해서 할 수가 있어. 세타가 예각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자, 편법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항상 절대값은 예각 간주하고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하나 잘 봐. 요거 세타라고 가정을 해. 예각이라고. 코사인이 3분의 1이면 이게 3대 1이라는 얘기야. 3대 1.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2루트 1 해야 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냥 삼각형은 슬쩍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절대값은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절대값은 사인의 절대값은 3분의 2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절대값은 2루트 1 해야 한다. 탄젠트는 이거분이 이거니까 이렇게 정할 수 있지. 그죠? 여기까지가 절대값을 결정하는 과정이고 부호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얼싸안고 쓰면 돼.
야, 코사인이 플러스였다는 얘기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지? 그럼 1사분면이면 둘 다 플러스겠지, 둘 다. 둘 다 플러스. 4사분면이었다면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지.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어차피 몇 사분면 둘 중에 하나니까. 플러 마이너스. 알겠지, 그지? 복호동순.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서 가볍게 절대값을 정해놓고 부호는 얼쌍꼴을 통해서 정하는겁니다. 알겠지? 그런데 두 번째 풀이. 이런 건 풀이 과정 쓰게 될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고 니네 학교 선생님들 나중에 누구나 다 이렇게 쓰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 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또 만약에 진짜 기성천외하게 소소력으로 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이거. 알겠지? 한계가 있는 거지. 그때는 여러분이 식으로 푸는 거야, 식으로. 자, 어떻게 하나 봐보자.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이나 탄젠트를 구할 때 이때는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서 두 삼각비 사이의 관계가 뭐였어? 제곱관계였지, 제곱관계. 제곱관계였어. 그걸 쓰면 돼. 그럼 사인부터 구한다. 사인, 이걸 이용해서 사인 구할 때는 사인 제곱을 먼저 구해야지.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9분의 1. 9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따라서 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8이니까 사인 세타는 플러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루트 씌우니까. 당연히 제곱했을 때 이거면 플러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자, 식으로 푼다고 크게 복잡하진 않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면 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면 코사인 세타 3분의 1분의 사인 세타가 플러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알겠지, 이제? 그럼 없어지고 플러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한 개 더 해보자. 이번에는 사인 세타. 탄젠트로 해보자, 탄젠트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이다. 탄젠트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때 사인 세타라든지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편법. 참 편법이라고 붙이기도 그런 내용이야, 사실은. 그 정도로 누구나 다 쓰는 거니까. 자, 삼각형을 슬쩍 그려서. 자, 이제 여기 좀 헷갈려. 어떻게 한다고? 부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절대값 정하려고 이거 하는 거지. 절대값 결정만 삼각형 통해서 하는 거야. 절대값 결정만. 근데 얘가 간주하고 탄젠트의 절대값이 뭐가 됐어? 2가 됐지. 탄젠트의 절대값이 2니까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면 1대 2라고 볼 수 있지. 탄젠트의 절대값이 2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는 루트 5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절대값을 먼저 정해보면 사인의 절대값은 루트 5분의 2. 코사인의 절대값은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됐지. 자, 이제 절대값까지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호를 정해보면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제 부호는 여기서 봐야 돼. 마이너스.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가 몇 사분면? 2사분면 또는 4사분면 그렇게 되겠지. 탄젠트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만약에 2사분면이었다면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였겠지. 알겠지? 또 4사분면이었다면 사인은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플러스였겠지. 이렇게 정하면 되겠지. 복호동순으로. 이렇게 정해야지. 지금 플러 마이너스가 엇갈리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정식으로 식을 써가지고 풀면 자, 탄젠트가 주어져 있을 때는 뭐 사인 물론 구할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이 제곱관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 뭐요? 두 삼각비 사이의 제곱관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지? 그거고. 또 사인하고 탄젠트 관계가 뭘까? 사인하고 탄젠트 관계를 말해주는 게. 그게 바로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시컨트 제곱 세타야. 이렇게. 알겠지?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아직 공식 많이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코사인과 탄젠트 관계가 뭐냐면 코사인과 탄젠트 관계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야. 왜냐면 시컨트 제곱이 시컨트가 뭐의 역수였어? 코사인의 역수였지. 이게 코사인의 역수였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탄젠트와 코사인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고 이게 바로 탄젠트랑 코탄젠트의 역수니까 어차피 이게 탄젠트랑 사인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야. 근데 이 식 중에 뭐가 더 쉬울까? 위에 게 더 쉽겠지 그래도. 위에 게 더 쉬운 거야. 그러면 뭐 밑에 거 써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 원래가.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위에 게 더 간편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보죠. 이 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얼마? 4지사. 이거는 시컨트 제곱.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다면 시컨트 제곱이 5가 됐잖아. 5가.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야? 역수니까 5분의 1이겠지. 5분의 1. 시컨트가 코사인이 역수니까. 알겠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역수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뭐야? 프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돼야 한대. 이렇게 됐지 일단. 코사인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이걸 코사인을 구해놨다 그러면 사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처럼 제곱관계 쓰면 최악이지. 지금은 이걸 구해놨다 그러면 지금은 제곱관계를 쓰지 말고 세 삼각비 사이 관계를 쓰면 되겠지. 상제관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지. 그죠? 네. 자,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 세타가 돼야 한대. 얘가 공식이 진짜 완벽해야 돼. 이리저리 막 바꿔놔도 다 팍팍 나와야 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분의 2 돼야 한대. 어차피 복구동수는 쌍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참 위로 것도 많고 바로 공부를 안 하면 진짜 이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다 기억이 난다고 사실. 근데 한 이틀쯤 있다 하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백지야 완전히.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당분간 저기 공식이랑 뭐랑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하여튼 연습을 해야 돼.